판례가 나오는데 우리 판례 봅시다. 이건 이제 고등법원 이제 판례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자, Barron's Research Foundation이라는 소위 그 비영리 공공이제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페어뷰라는 메모리얼 호스피털 병원한테 병원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 헬스케어 인스티튜션이죠. 이 병원한테 100만 달러의 증여를 했어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증여자는 베론이고 수중자는 이제 페어뷰 메모리얼 호스피털이죠. 수중자가 이제 소저 카디오 토라틱 서저리로 이제 유명한 뭐 흉부 내과 형태로 이 사람 이런 어떤 특수 목적으로 이제 돈 100만 달러를 이제 기증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베런은 뭘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뭐 하여튼 흉부내과 쪽의 어떤 그 기술을 진료와 관련된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데 굉장히 아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여튼 간에 예기치 않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결국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이제 뭐 떠나기도 하고 이건 이 흉부내과 이 부서 자체가 사실은 문을 닫게 됐어요. 100만 달러를 주는 것은 뭘까요? 하여튼 이러한 흉부 이 내과 쪽의 어떤 우리가 진료라든지 하여튼 뭐 발전을 위해서 기증한 건데 기증자의 어떻게 보면 있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수중자 입장인 병원에서는 그걸 돈을 받고 뭐 했긴 했겠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변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수익이 없었는지 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그 관련 부서를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기증자가 소를 제기한 거죠. 뭐냐면 병원으로 하여금 자 한번 볼까요? 이 관련 부서를 다시 열어라, 그죠? 왜 문을 닫았냐? 재열어라라는 이제 소위 가처분 이제 명령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0만 달러 내가 증여한 거 돌려달라 한 거죠. 좀 줄라 그러면 좀 그죠? 이렇게 좀 조건 없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수증자가 기각 신청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콜롬비아 민사 그죠? 법 절차에 따라서 뭐라고 조회하면서 이 수증자가 소 제기할 적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격이 없는 사람이 왜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법원에서 뭐예요? 이제 받아들여서 소위 이제 기각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뭐 적격이 없다 한 거죠.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왜 적격이 없느냐 하고 이제 고등법원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도 사실은 뭐죠? 스탠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기 또 이 사건도 사실은 스탠딩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확립되었다. 웰 세틀,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증자라는 것은 뭐 사실 기증자라는 것은 증여 재산의 뭐 주인이죠. 도노라는 건 돈이하고 자기가 마음이지 뭐 그죠? 자기 재산을 자기가 그냥 증여하면 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스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증여자라는 것은 자 우리가 뭐 그 증여를 우리가 절대적인 증여도 할 수 있고 그냥 절대적인 증여라는 뭘까요?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자 다 하라. 조건 없이 내가 주겠다. 그리고 또 증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재산을 우리가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이 없는 걸로 보게 되면 이제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거죠.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그리고 또 그 증여 재산을 그죠?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은 거죠. 갖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증하는 입장에서 뭘까요? 상대방한테 수증자한테 나는 뭐 당신이 이 재산을 사용하든 사용 수익하든 처분하든 난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정할 권한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조건부가 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죠? 없는 거죠. 세 번째 자 그 권한을 유보하는 것도 없는 거죠. 소를 제기하겠다. 그 제한을 우리가 강행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죠. 또 뭐예요? 우리가 이 제한의 위반이죠. 제한의 위반의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증여 재산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므로써 결국은 그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다시 기증자한테 다시 돌아오도록 그죠? 다시 달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닌 거죠. 혹은 제3자한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absolute라는 우리가 형태의 증여재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증여재산은 지금 깨끗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자기가 증여하고 뭐 누구 손 떼는 거예요. 손 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용 수익과 관련된 처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재산을 우리가 뭐 살금살금 수정한다든지 또 유보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죠. 뭐 강행하기 위해서 그 제한을 강행하기 위해서 혹은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상대방이 수증자가 한마디로 손을 이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서 결국은 뭘까요? 다시 네가 위반했으니까 나한테 revolt, 그죠? revolt back to the donor.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기증자한테 다시 돌려줘. 네가 계약 위반했으니까. revolt라는 건 이제 다시 돌려주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재산법에서 우리가 따지면 전세 같은 거, 전세가 전세권자가 전세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전세권을 돌려준다.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방을 피워줘야죠. 방을 피워주는 거고 그래야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든지 이런 것들이 리볼트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 용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은 재산법이나 이것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어떤 거요? absolute 절대 무조건 조건이 없는 증여 계약이 되겠죠. 여기 그대로 나오면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그 대신 이제 non-absolute는 그죠? non-absolute는 조건이 있는 그죠? 조건이 있는 되겠죠? 조건이 있는 우리나라 민법에도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슷한 거죠. 이런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됐을 때 또 우리가 유효한 경우도 있고 또 해제부도 있고 그죠? 해제부 조건도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증여가 자 조건이 없다 절대적이다 그럼 뭘까요? 절대적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기증자가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한 거죠. relinquished. 포기하고 수중자 입장에 학교죠. 학교가 assumed 다 수행한다. full dominion 완벽하게 자기의 그죠 그 재산권을 자기가 확보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over the property, dominion over 보면 도미니언, 풀 도미니언이니까 완벽하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확보한다. 즉 결국 뭘까요? 자 언제든지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방법은 어떤 목적이든 됐든 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무조건 조건이 없는 증여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게 조건이 붙어 있는, 절대적이지 않은 조건이 붙어 있는 증여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건이 있는 거죠? 컨디셔널리. 자, 사용 수익도 제한이 있고, 수정 권한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또, 그 법의 집행이라든지, 리버션은 이제 다시 재산을 환수하는 거죠. 이 권리도 유보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얘기했던 무조건하고 조건부가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요걸 잘 이제 이해하면 돼. 자 그렇다면 증여 자체가 자 절대적이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으면 뭘까요? 자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증자 입장에서 볼까요? 사실상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죠. 완전한 권한이 없는 거죠. 오히려 기증자와 수증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서로 공유하는 거야. 공유. 그러니까 네가 공유하되, 네가 사용하되, 나도 여기서 감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볼 때는 기프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자, 보면, 컨디셔널이 있고, 언컨디셔널.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다 적으면 되겠죠?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증여니까. 증여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자기 권리 있는 그죠 균이라 할지라도 법이라는 건 뭘 추정하냐? 법이라는 게 자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 증여 재산이라는 것은 자 조건이 없다. 일단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뭔가 따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내용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무조건을 보는 거죠. 이런 우리가 추정하에 법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추정하냐면 자 기증자라는 것은 자 어떤 사용이나 처분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혹은 수정 권한도 보유하지 않고 또 사실상 집행이나 환수 이 권리도 유보하지 않는다. 뭘까요? 자
이렇게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기중했으면 뭐 손 띄는 거지 뭐 무슨 조건이 어디 있어?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명시적으로 계약에 이제 나와야 되겠죠. 명시적으로. 그럼 뭐 너무 그 조건이 많게 되면 기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증여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증여는 자기 재산이 어차피 제3자한테 넘어가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공익이든 어떤 사익이든 간에 자기 그 목적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뭘까요? 이러한, 그죠? 법의 추정이라는 것은, 자, 이 원고의 입장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항소의 어떤 기록사항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문서가 있는데, 사실상, 원고가, 피고인, 페어뷰 병원한테 100만 달러를 증여한다라는 이제 문서로 돼 있겠죠. 돼 있다. 자, 우리가 중요 사항을 보게 되면, 부분을 보면, 자, 이 증서는 뭐라고, 이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자, 원고는, 자, 이전한다. 페어뷰는 뭘까요? 자, 증여를 수령한다. 거기에는 뭘까요? 이 문서에는 어떤 증거에 봐서도 이 문서의 증거에 의하면 내용을 보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이나 자, 원고 부분에서 자신이 어떤 집행의 권한을 유보한다. 그죠? 라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명시적이나 묵시적도 없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자기가 유보하지도 않고 그럼 법원 입장은 어떻게 돼요? We cannot make up for its omission. 그럼 뭘까요? 법원의 입장에서 뭐 판사 입장에서 뭘까요? 여기 내가 이 문서를 봐서는 두 사람이 계약해가지고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는다 그랬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여기 다른 뭐 어떤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하려면 계약이라는 건 온전하게 계약이 맺어져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계약서는 뭘까요? 원고가 주장하듯이 뭐 여기에 따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사 입장에서 뭘까요? 여기서 그 빠져있는 내용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판사가 무슨